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소재를 갖다가 작게 만들면은 우선 소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소재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집적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소재 회사는 돈을 벌고 커스터머는 만족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줄여왔고 그래서 인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무슨 굉장히 3D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바로 이 스케일링을 통해서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소재가 작아지면서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옛날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기술이 열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이렇게 빠르게 연산을 해주고 이게 컴퓨터처럼만큼의 어떤 성능을 보이면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배터리 기술도 뭐 물론 필요했겠지만 때문에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못 썼지만 지금은 가능해지고 이런 산업들이 생긴 거는 바로 이런 스케일링을 통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빠르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어떻게든 소재를 빠르게 만들면은 시장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뭐 게임 시장이니 뭐 아이폰이 뭐 지금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게 우리가 빠르게 만들었던 걸 갖다 기반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빠르게 만드는 거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빠르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을 계속 창출해 나가고 그런 선순환으로 산업은 계속 커져가고 돈을 벌고 이게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작게 만들고 빠르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작게 만드는 거였어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작게 만드는 건데 과연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계속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2005년도에 65나노 테크놀로지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 몇 나노미터 테크놀로지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소자들이 위에 메탈 라인의 거리의 절반, 그러니까 이 사실 소재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소재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DRAM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례하고 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맞지 않은데 이 테크놀로지 노드가 얼마나 빠르냐를 얘기해 주는 척도가 돼요. 아무튼 소재 크기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000년도에 65, 2007년도에 45, 2009년도에 32, 2011년도에 22 이렇게 계속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직에서는 이 65나노에서 스트레인 기술 들어왔죠. 그 다음에 45나노에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가 들어왔죠. 32나노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조금 더 발전해서 들어왔죠. 22나노 들어오면서 트라이 게이트라고 불리는 핀팻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 14나노 이제 핀팻 들어왔고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게 이렇게 계속 스케일링해서 작아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텀이라는 기본 단위가 있고 어텀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뭐 3에서 5옹스트롱 정도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14나노, 10나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게이트 다이렉트릭, MOS 만드는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이 옥사이드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게 뭐 3옹스트롱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 5옹스트롱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 어텀이죠. 몰레큘 한 개, 두 개 막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니까 이제 물론 이게 지금 7나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는 크기의 단위가 아니고 속도의 단위가 됐어요. 이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5나노 테크놀로지도 이미 어떻게 할 것이다. GAFS라는 걸 갖다 만들어서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게이트 오버로라운드죠.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이트 오버로라운드 페이스를 할 것이다. 뭐 그리고 3나노도 3나노 테크놀로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쭉 나오고는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3나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아지는 리소그라피, 뭐 7나노도에서도 지금 쓰죠. EUV 리소그라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음 학기 공정 시간에 좀 더 배울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결국은
이런 스케일링을 통해서 더 이상 가기는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딱 이제 고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도 마찬가지,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뭐 RRAM이라든지 뭐 CBRAM이라든지 뭐 PCRAM이라든지 뭐 STT-MRAM, FERAM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크로스 포인트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포인트 구조로 해서 이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로직 쪽에서는 이제 뭐 플래너에서 핀팻 갖고 핀팻에서 이제 GAA 패시, 게이트 오라운드 패시 갈 테고, 게이트 오라운드 뺐다면 뭘 갈 것이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컴플리멘터리 FET라고 해서 C팻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엠모스와 피모스를 갖다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놓는 형태로 할 것이고, 뭐 아니면 뭐 버티컬 나노와이어를 버티컬 팻을 세워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초기 단기적으로 뭐가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우리가 여태까지는 차지 베이스의 컨벤셔널 베이스인데 그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구조 메커니즘, 그다음에 차지 베이스가 아니고 뭐 레지스턴스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핀 베이스라든지 다른 것들로 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 기술도 계속 제한돼서. 왜냐, 계속 빨라져야 돼요. 빨라지는 건 멈출 수 없어. 멈춰서 안 돼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창출하고 만들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전자 산업에 있어서의 그 핵심 모토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100km, 200km, 300km, 400km 빨라지지 않지만 전자 소재는 계속 빨라져요. 그래야지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 산업의 시장은 계속 커지는 것이고, 자동차 산업은 어느 정도 멈추고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 되는 것과 계속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CMOS를 이용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폰 노이만 구조로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왔어요. 이걸로써 CPU를 만들고 메모리 만들고 뭐 해가지고 폰 노이만 구조로 뭐 CPU 만들고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non CPU, CPU가 아닌 beyond CPU, CMOS가 아닌 beyond CMOS 바뀔 것이고, 소자 자체가 트랜지스터, 어떤 차지를 베이스한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의 소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계산하는 아키텍처 자체도 폰 노이만 구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산 방법, 아키텍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 뉴로모픽 컴퓨팅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신경을 모사한다는 건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뭐 동물을 보고 얘가 고양이다 개다라는 걸 갖다가 구별하는 거는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한테 어떤 사진을 주고 얘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맞추려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본능화 구조에서의 아키텍처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오랜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됩니다.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어떤 이걸 갖다 컴퓨팅하고 어떤 인지하는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학습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러닝을 하는 거죠. 쟤는 고양이를 쟤는 개, 쟤는 고양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개와 고양이의 어떤 특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금방 맞출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러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어떤 계산 구조를 컴퓨터에도 가져와 보자라는 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고, 그런 것들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소자를 그렇게 한 구조를 만들자는 게 뉴로모픽이라는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컴퓨팅도 이제 다른 구조로 하는 것이고,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은 어떤 양자의 어떤 중첩이라든지 아니면은 슈퍼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계산법으로 할 수 없는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존재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암호를 풀 수 있는 부분들.
그 인탱글먼트와 슈퍼포지션이나 퀀텀에서는 인탱글먼트와 슈퍼포지션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큐빗이라는 단위로서 이게 이제 양자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인테글먼트와 슈퍼포지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걸 기본 소재를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큐빗 단위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컴퓨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전체 현상을 갖다 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특히 암호를 푸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컴퓨터로 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퀀텀 컴퓨팅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자라는 것이 이제 퀀텀 컴퓨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 전에 양자수월성을 달성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제 그 양자수월성이라는 것은 퀀텀 스프링머스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하는 방법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 CMOS를 갖고 있는 폰 노이만 구조인데 이걸 다른 것들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연구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해야 되고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사실은 이 CMOS에 필요한 모스펫 소자, 이 단위 소자가 어떻게 작동하냐. 이게 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모스펫이라는 걸 통해서 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모어라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을 계속 이어서 점점 스케일링을 통해서 빠르게 간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거예요. 이게 이제 벽에 부딪히게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모어된 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 스케일링을 통한 어떤 거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CPU, 시모스인 CPU 메모리 로직 뭐 이런 것들 발전 말고 아날로그 RF라든지 패시브 소재라든지 하이 볼티지 파워라든지 센서 액추에이터, 바이오 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펑션들을 가진 어떤 소재들을 갖다가 뭐 시장이 지금 작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붙여가면서 이제 더 다양해진 뭐 IoT 세상이 되면서 더 많은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서 발전해 갈 것이다. 이게 뭐가 되고 근데 이거 두 가지 일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어떤 것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실리콘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냐면은 한 가지 제가 예를 맨날 들어드리는데 우리가 300mm 웨이퍼에서 한 1나노미터 베리에이션을 갖다 여기하고 여기가 1나노미터 베리에이션이 안 나도록 이렇게 컨트롤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1나노미터 베리에이션이 안 나도록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 직선거리인데 그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있는 게 1.08mm 개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기술을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슈퍼 파워를 갖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단순히 우리는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소자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mem스 소자라든지 아니면 mem스 같은 것들은 뭐 미케니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반도체 기술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다량의 물건들을 굉장히 작게 똑같은 펑션을 하면서 굉장히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베이스라인 기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대단히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것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다 컨벤셔널 퍼포스를 위해서 뭐 CPU, 로직, 메모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쓸 것이고 또 하나 이러한 실리콘 패브리케이션 테크닉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자 시간에 이런 어떤 컨벤셔널 퍼포스를 쓰기 위한 어떤 소자들의 그 오퍼레이션 어떤 피직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정 시간에는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반도체 쪽은 이렇게 공정과 소재를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조금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서 뭐 인텔이라든지,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쪽에서는 IDM들이 많아요. 메모리는 디자인이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로직 쪽에서는 설계를 주로 하는 팹리스 회사와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죠. 팹리스의 유명한 데는 퀄컴, 뭐 애플,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파운드리가 유명한 데는 제일 유명한 건 TSMC죠. 그 다음에 삼성도 파운드리를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이런 데들이 파운드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계한 것들 갖다가 어디다 맡기냐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맡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칩이 IDM 만들던 팹리스가 만들던 칩을 만들면은 그 칩을 패키지를 해서 쌓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팅하는 이런 걸 갖다가 오삿이라고 부릅니다. 오삿,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로 줘서 이제 테스트를 마치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후방 산업 다운스트림 인더스트리에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산업도 필요하고 소재 산업도 필요하고 마스크 시합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받아온 칩을 갖다가 PCB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IoT, 자동차, 텔레콤, 뭐 바이오, 에비에이션 다운스트림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정밀 기계, 뭐 소재, 정밀 화학, 뭐 이런 다양한 류의 어떤 업스트림에 있는 인더스트리도 같이 발전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일본 겪었던 문제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어떤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인더스트리를 일으킬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업스트림으로 가면서 다운스트림이 제일 먼저 발전하게 되는 거고, 후진국에서. 그다음에 이게 점점 산업이라는 게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있고 점점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산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초적이고 기술이 더 어려운 산업이니까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의 클래스 이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내 수업을 듣는 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하든지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것들까지 같이 봤어요. 자, 소자 원리, 구동 원리를 쉽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예, 쉽게 알려드려요.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 디자인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과목을. 그것이 일반적인 대학교의 수업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업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매일 1시간 이상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 뭐 5개 과목을 듣는다. 그럼 5시간 정도 걸리죠.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게 대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굳이 돈 내고 대학에 가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뭐 보면서 하는 거지. 그걸 딱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로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이 과목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열정적인 수업과 다양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엔지니어링 스쿨을 나왔으면, 공대를 나왔으면 엔지니어가 되는 건데,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자 과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흥미를 있습니다. 소자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전자산업은 가장 큰 산업이에요. 가장 큰 산업.
그리고 여러분들 몇 년 내에 취업한 사람들도 반도체 소비자 쪽, 그러니까 전자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소자를 기본적으로 모르고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자라는 게 어떻게 구동되는 건지 적어도 지금 뭐 당장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적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에 수를 많이 써요. 성적 최대한 잘 줍니다. 퍼센트 최대한 많이. A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B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줘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못 받으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다양한 듯이 설명해 주셔서 이야기 힘들었습니다. 재수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업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재수하는 사람 중에 성적 잘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수강하는 사람이고, 재수강하는 사람들은 또 뭐 두 번 들었으니까 나이 낮을 때 그만큼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겁니다.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이상씩의 공부를 하는 로드를 갖다 각오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도 족보, 기말도 족보, 이번엔 족보 싸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샀지. 저도 피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뭐 많이 구에서들 보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구에서 봐요. 구에서 꼭 풀어봐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그걸 피해서 내고 달기 내고 하려고 하지만, 꼬아서 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분량 한정돼 있고 그걸 다 풀었다면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최대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푼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푼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족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감춰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또 나눠주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갖다 최대한 쉐어를 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이러한 대단한 교수님께서 인해서 계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라는 막연한 분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과 시험부 자체 아닌 취업 때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만족했습니다. 다만 제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학생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쳐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전 시간에 했던 것은 반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테고, 근데 그 시간 계속 주마다의 단위를 따라와야 돼요. 제가 숙제도 내주는데 숙제도 스스로 풀면서 내가 이걸 뭘 모르는 걸 갖다가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과목은 중간고사를 본 게 기말고사를 다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못 풀면 그 다음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매주 내주는 숙제를 계속 본인들이 하면서 따라와야지만 따라올 과목이에요. 그걸 막 한꺼번에 한다든지 외워서 된다든지, 그리고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많고, 수식들 외워야 되느냐? 외워져요. 숙제하면 당연히 외워져요. 그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숙제를 했으면 당연히 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도를 배양하기 좋은 수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따라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대단하게 많이 했고 좋았구나라는 걸 갖다 느끼게 되는 거가,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말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배속을 좀 늦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늦춰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된 걸 갖다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고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나서 이게 대학에 와서 듣는 전공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전공 수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정도의 로드는 항상 각오해야 되는 게 전공 수업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썼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 의도와 함께 따라온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뒷부분들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고 어떻게 성장해 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네,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현재는 뭐 기업이 일일 다투고 있지만, 그거는 메모리 시장이고 전체 패밀리스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어떤 그 기사들이에요. 주로 기사들을 갖다 놨는데요. 이 기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그거 우리나라로 된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못 이해하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지 이게 언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쓰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이 과목을 다 듣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